자, 그래머 인사이드 1 개념 강의를 시작합니다.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제목에 보이는 것처럼 유닛 2, 우리 저번 시간에 유닛 1을 했다, 그지? 유닛 2는 뭐냐면 목적어가 2개 필요한 동사, 요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자. 우리 앞 시간에 배웠던 거 잠깐만 좀 생각을 해보자면, 앞 시간에는 우리 감각동사 다음에 형용사가 나오는 거였다, 그지? 그래서 선생님이 요거를 이형식이라는 표현을 좀 썼는데, 이번에는 우리 또 다른 어떤 동사의 문형, 그죠? 형식을 우리가 배워볼 겁니다. 자, 제목을 좀 보면서 우리 시작해보자. 천천히 해볼게요. 목적어가 2개라고 하네. 선생님, 제가 원래 알기로는 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하나 나오지 않아요? 라고 많이 알고 있잖아, 그지? 그거는 우리 영어에서 아주 유명한 삼형식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여기 책에서도 마찬가지야. 삼형식 같은 경우에는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굉장히 좀 무난한 그러한 문형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따로 다루진 않고요. 그럼 좀 특이한, 그죠? 우리 아까 배웠던 감각동사 플러스 형용사처럼 이번에는 동사가 나온 다음에 목적어가 2개 나오는 이런 좀 특별한 그런 사형식 문장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해보자. 알겠지? 자, 그러면 우리 제목부터 한번 천천히 따라와 봐. 자, 목적어가 2개 필요한 동사 이렇게 된다, 그죠? 목적어가 2개 필요해, 2개. 그죠? 2개 필요한다고 돼 있네. 자, 그러면 우리 여기에다가 선생님 우리 또 아까 예전에, 그지? 저번 시간에 필기했던 것처럼 하나 더 필기해보자. 자, 뭐 어떻게 필기해야 되냐면, 자, 걸로 묶어서, 자, S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V 적어주고, 그 다음에 IO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DO를 적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얘들아, V 밑에다가 숫자를 적어야지. 이제 뭐를 적을까? 당연히 4를 적어야 되겠죠. 몇 형식이다? 4형식을 뜻합니다. 됐니? 자, 그러면 선생님, IO가 뭐고 DO가 뭐예요? 라고 할 때 지금 한글로는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나와 있잖아, 그지? 근데 요거 하기 전에 IO가 뭔지 선생님 좀 적어줄게. 여기다 좀 적어주자. 자, IO가 뭐냐면 우리 한글로는 간접 목적어 돼 있다, 그지? 근데 요거 영어를 좀 알자. 그래서 요거는 영어가 뭐냐면 잘 적어놔라, 필기를. 자, indirect object가 되겠습니다. 여기 바로 간접 목적어야. 간접 목적어. 됐니? 자, 그러면 DO가 뭘까? DO. 자, DO는 뭐다? 여기에서 indirect 할 때 여기서 얘들아 in이 direct의 반대말 그렇게 보면 되거든. 그래서 여기에 간접이었잖아요, 그지? 간접 목적어란 말이야. 그러면 D는 뭐다? 바로 in을 빼면 되겠지, 그지? direct object가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학교에서 학교 선생님들이 보통 우리가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그 다음에 IO, DO 이렇게 표현 많이 하신단 말이야. 근데 IO가 뭔지, 그지? DO가 뭔지를 좀 정확하게 알고 수업을 들으면 너무 좋겠지? 자, 그럼 다시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온 다음에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해됐니? 자, 근데 책에 다 나와 있어. 근데 우리 한번 개념을 크게 선생님이 그림을 잡아주고 진행을 하는 거니까 잘 따라와라. 자, 보통 우리가 얘들아 목적어를 해석할 때 을을 많이 해석한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선생님은 좋아한다 여러분을 이렇게 되잖아, 그죠? 선생님은 좋아한다 여러분을 이렇게 똑같이 된다는 거죠. 을을 이렇게 된다, 그지? 근데 얘들아 사형식에서 조금 다르다, 사정이. 주어는 은는이가 다들 알지, 그지? 동사는 뭐뭐다 보면 됐고요. 자, IO는 어떻게 해석하냐 밑에 적어놔라. IO는 잘 적어놔. 누구누구에게, 에게야, 에게. 누구누구에게야, 에게. 됐니? 그리고 DO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무엇을 또는 를 이렇게 됩니다. 자,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이렇게 된단 말이야. 자, 요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을 것 같은데 우리 이 강의 듣는 학생은 이런 친구 분명히 한 명 있을 텐데 이런 경우 있지. 자, 위 학생은 타의 모범이 되므로 이 학생에게 위상장을 수여합니다 라는 표현 많이 들어봤지, 그지? 자, 요게 사실 우리가 굉장히 자주 듣던 뭔가에 주는 거, 즉 수여동사라고 합니다. 수여동사. 왜냐면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그지? 누구누구에게 주는 대상이 있단 말이야. 근데 뭐를 줘야 돼? 무엇을? 이렇게 된단 말이야. 무슨 말 알겠지? 자, 그러면 여기 동사에 적어보자. 여기 동사는 어떤 동사라고 하냐면 바로 수여 동사라고 한다. 자, 수요가 뭘까 얘들아? 수요는 밑에 또 적어줄게. 쉽게 말하면 뭐야? 주다야, 주다입니다.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여는 주는 거야. 위 상장을 이 학생에게 수여합니다 할 때 수여 주는 거 어떤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울 거는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그리고 간접 목적어는 뭐뭐에게, 그 다음에 직접 목적어는 무엇을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사형식 동사를 수요 동사라고 부른다 정도까지 먼저 잡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됐니? 천천히 따라가자. 자,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동그라미 치고 밑줄 가보자. 자, 수요 동사 배운 거 나왔다. 수요 동그라미 주는 거다, 그지? 자, 그리고 위에 한 번 더 적어볼까? 몇 형식 동사? 사형식 동사다라는 거, 그죠? V4. 자, 그 다음에 간접 목적어 밑줄 여기 위에다가 뭐 적을까? IO, 그치? 우리 배운 거지? 자, 직접 목적어 밑줄 위에 뭐 적을까? 옳지, DO가 되겠죠. 이해됐니? 자, 밑에 우리 또 어떤 사람 한번 밑줄 그어보자. 자, 요겁니다.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주다라는 뜻이야, 이게. 됐지? 그러한 뜻으로, 자, 이 동사를 뭐라고 부른다? 바로 수여 동사라고 한다. 수여 동사 동그라미 별표 너무 중요합니다. 수여 동사 누구누구에게 주다. 그죠?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그지? 그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끊고요. 자, 수요 동사는 다시 한 번 더 얘들아, 수요 동사는 주는 거라고 했지, 그죠? 자, 수요 동사라는 것은, 자, 잘 봐. 간접 목적어와 그 다음에 직접 목적어를 두 개의 목적어를 필요로 한다. 요거 꼭 밑줄 가야 돼. 꼭 밑줄. 됐니? 다시. 자, 수요 동사는 뭐다? 간접 목적어 누구누구에게, 그 다음에 직접 목적어 무엇을에 해당하는 두 개의 목적어를 필요로 한다. 됐니? 그래서 목적 한 두 개 나와야 돼.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알겠지? 선생님, 그럼 수요동사 뭐가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여기 많다, 그죠? 한번 해석해 볼게. 자, 기브는 주다다, 그죠? 주다라는 이런 표현이 들어가면 사실 거의 다형식이라고 보면 돼. 누구누구에게. 선생님은 너네들에게 아이스크림을 준다. 두 개 들어갔다, 그죠? 너에게 아이스크림을. 그치? 샌드, 보내다. 패스, 뜻이 뭐야? 전달하다. 그죠? 전달하다. 그다음 랜드는 적어볼까? 빌려주다. 위에 적을까? 빌려주다. 뜻 적어놔. 빌려주다. bring은 가져오다. 그죠? show는 보여주다가 되겠지. 보여주다. tell은 말하다 아니다, 얘들아. 말해주다. 말해주다. write는 쓰다 아니야. 어떻게 해야 돼? 써주다야. 써주다. 써주다. 그 다음에 teach, 가르치다 아니겠지. 가르쳐주다. make도 마찬가지, 얘들아. 만들다 하면 안 돼. 만들어 주다라고 해야 돼. cook도 마찬가지. 요리하다 만들지. 요리해 주다라고 해야 돼. buy도 마찬가지. 사다가 아니야. 사 주다라고 해야 돼. get도, 그러니까 get은 뭐다? 가져다 주다. 가져다 주다. ask는 물어보다가 아니겠지. 물어봐 주다야. 자, 얘들 요거 잘 적어라. 자, 이 모든 사형식은 다시 강조한다. 해석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뭐뭐 주다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 꼭 기억해라. 요거 별표. 알겠지? 나중에 선생님 수업 시간에 물어볼 거야. make는 만들다가 아니지. 만들어 주다. 그 다음에 cook도 마찬가지. 요리하다가 아니라 요리해 주다. 이렇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나오는 게 뭐야? 다시 한번 더 체크해볼까? 간접 목적어 뭐다? IO. 그지? 그 다음에 직접 목적어 뭐다? DO. 이렇게 체크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밑에 예문 보자. 자, 저는요 좋습니다. 자, 위에 체크해볼까? 자, 팀에다가 동그라미 위에다가 IO. 그죠? 팀에게 뭐를? 초콜릿을 주었습니다. 마찬가지. 초콜릿에다 밑줄 그어주시고 DO. 할 줄 알겠지? 초콜릿을 주었다. 됐죠? 하나 더 다시 해볼까?
자, can you show 보여줄 수 있겠니? 보여줄 수 있겠니? 자, me에다가 동그라미 아요. 그죠? 에게, 나에게. 무엇을 달라는 거야? 무엇을 보여달라는 거야? Your car, 너의 자동차를. 그지? 그래서 밑줄 긋고 어떻게? 디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얘들아 봤을 때 해석 뭐 자연스럽게 다 잘 할 수 있어. 그래서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요거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해됐지? 어렵지 않지 얘들아, 그죠? 개념 잘 확인하시고 한번 잘 봐봐. 요거 뭐뭐는 주다, 다 주다라고 해석해야 돼. 그죠? 건네주다, 빌려주다, 가져다 주다, 보여주다, 그죠? 말해주다 등등등 이렇게 사용식이 됩니다. 근데 지금 밑에 보면 얘들아 봐봐, 직접 목적어 뭐가 들어가고 간접 목적어 순서가 바뀌는 게 있단 말이야. 요게 이제 학교 시험의 핵심이야. 이거 학교에서 굉장히 시험 자주 나온단 말이야, 그지? 요거에 대해서 한번 바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우고 넘어갈게 얘들아. 필기 잘해놔. 자, 봅시다. 사형식.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의 순서를 바꾼다라는 건데, 자, 순서 바꾸는 게 굉장히 학교에서 자주 시험에 나오지, 그지? 거의 단골 주제죠, 단골 주제. 자, 봅시다. 자, 보면 얘들아, 봐봐. 우리 원래 수요동사 다음에는 간접 목적어 다음에 직접 목적어였다, 그지? 근데 지금 순서가 어떻게 돼 있어? 봐봐. 직접 목적어가 먼저 와버렸어. 그죠? 요게 DO였다, 그죠? 직접 목적어. 그 다음에 간접 목적어가 뒤로 나와버렸네. 아요. 순서가 뒤바뀌었다, 그지? 근데 얘들아, 이거 봐봐. 중간에 뭐가 들어가지? to, for, of 이게 들어간단 말이야. 자, 얘네들 우리가 영어에서 뭐라고 부르냐면은 바로 여기 적어볼까? 전치사라고 하지. 됐니? 자, 전치사 들어간단 말이야, 전치사. 자, 그럼 얘들아, 여기다 필기하자, 필기. 자, 잘 따라와봐. 자, 갑니다. 우리 사형식 공식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자, 주어 나왔습니다. 동사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사형식이다, 그죠? 그럼 여기다 밑에다 4로 적을까? 자, 사형식이니까 뒤에 뭐 나와야 돼? 간접 목적어. 그렇지. 그 다음에 직접 목적어가 나옵니다. 요거 이해됐지? 사형식이다, 그죠? 자, 요거를 얘들아 순서를 바꿀 수 있어. 어떻게 하느냐? 자, 보자. 여기다가 이렇게 좀 적어볼까? 사형식. 그쵸? 적어주시고요. 자, 갑니다. 자, 주어 그대로 내려옵니다. 그대로 내려와서 S 됩니다. 됐니? 그 다음 플러스. 자, 동사 그대로 내려와요. 마찬가지. 자, 조금 바뀔 거야. 자, 요건 사형식이었다가 요거는 사명식으로 바뀝니다. 자, 이렇게 바뀌어요. 자, 그 다음. 자, 요거 잘 봐야 돼. 요거는 다른 색으로 해야 되겠다. 자, DO가 얘들아 먼저 앞으로 나오게 되는 거야. DO가 먼저 앞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DO를 먼저 적어줘요. 을을이 먼저 나와버린단 말이야. 그리고 플러스 나온 다음에 자, 잘 봐. 여기다가 뭐가 들어가야 돼. 들어가고 그 다음에 누가 나오냐면은 요게 쫙 열로 내려오는 거야. 요렇게 하는 거야. 요렇게. 그러면 여기에다가 뭐를 적는다? 바로 요를 적는다는 거죠. 요렇게 되는 거야. 요게 몇 형식이다? 적어 놓을까? 4명식이지. 4명식. 요렇게. 요거 얘들아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 굉장히 이거 필기 잘해놔라.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굉장히 요거로 가지고 왼쪽 예문 바로 갑니다. 됐나? 자, 근데 얘들아 여기에 들어갈 전치사는 꼭 3가지밖에 없어. 요거만 딱 외우면 된다. 알겠지? 첫 번째 to도 있고요. 그 다음에 for도 있습니다. for도 있고요. 그 다음에 of가 있겠죠. 이렇게 됩니다. 됐나? 얘들아 그러면 해석이 좀 달라질 수 있겠네. 봐봐. 사형식 같은 경우 요거였지. 누구누구는 줍니다. 그죠? 줍니다. 누구누구에게다. 그죠? 다시 한번 적어볼까? 요거는 누구누구에게였다. 그죠? 누구누구에게. 그 다음에 요거는 뭐야? 무엇을 또는 를. 요거다. 그죠? 자, 근데 지금 해석이 순서가 바뀌면서 해석이 약간 바뀐단 말이에요. 그죠? 자, 볼까, 그러면? 자, 주어는 뭐뭐 합니다. 자, DO가 먼저 나왔지. 그럼 어떻게 먼저 해석해야 돼? 을을 먼저 해석해야 돼. 요걸 먼저 해석해줘야 돼. 그죠? 을을 먼저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이걸 잘 해석해야 된다. 봐봐. 자, to, for, of 다음에 간접 목적어 나왔잖아. 선생님, 아이오는 바로 뒤에 있으니까 그러면 바로 에게 하면 되겠네요. 그게 아니야. 무슨 말이냐면은,
중간에 지금 전치사가 들어갔단 말이야, 그지?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요거를 하나의 통으로 해석해야 돼. 이렇게 쫙 이렇게 해서 같이 다시 자 이렇게 같이 밑줄을 그어서 누구누구에게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핵심적이다. 요거예요. 됐니? 그래서 얘들아 이거를 외우지 않으면 사명식으로 바꿀 수가 없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필기 잘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 예문 보자 같이. 자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같이 해보자. 아버지는 보내줬습니다. 끊어볼까요? 아버지는 보내줬어요. 자 누구에게 보내줬을까 얘들아? 자 동그라미 그 다음에 밑줄 됐니? 그래서 아요 디오 됐니? 근데 얘들아 순서 봐봐. 순서 지금 순서 어떻게 돼 있어? 봐봐. My father sent them. 오케이. 디오가 먼저 나와버렸네. 디오. 그럼 해석 어떻게 해야 돼? 아버지는 보내줬다. 문자 메시지를 먼저 하면 돼. 를. 그 다음에 어떻게? To me 같이 되는 거야. To me. 그럼 뭐다? 요게 바로 아이오죠, 그죠? 여기 아이오죠, 그죠? 아이오 이렇게 되는 거. 해석은 뭐다? 나에게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되니? 이렇게 되는 거야, 얘들아. 근데 지금 to가 들어갔네, 그죠? to가 딱 들어갔고요. 자, 그 다음 밑에 보자, 다시. 자, 수지는 사줬습니다. 주다라고 했다 분명히 샀다 하면 안 돼. 사주었습니다. 자, 마찬가지 동그라미 나에게 아요. 그 다음에 밑줄 책을이 되겠지, 그죠? 자, 마찬가지 순서 어떻게 돼 있어? 봐봐. 수지 bought a book, 그죠? 요게 먼저 나왔고 디오다, 그죠? 나와버렸고 그 다음에 얘가 지금 간접 목적어인데 어떻게 해야 된다? 한 번에 네모를 쳐야 된다. 같이 해석해야 된다. 같이. 그죠? 이렇게 같이 해석해야 된다. For me, 나에게,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for도 마찬가지 나왔네요. 됐니? 자, 밑에 똑같다 얘들아. 제이크는 질문했습니다. 자, 동그라미 더 해보자. 나에게 아요. 그 다음에 favor은 부탁이라는 뜻이야 얘들아. 부탁. 그래서 여기다가 do를 적어주시고요. 해석 적어줄까? 부탁. 그쵸? 나에게 부탁을 했다 이 말이야. 부탁을 물어봤다. 자, 마찬가지로 똑같아. 봐봐. favor 먼저 나왔지, 그지? 그럼 다시 밑줄 do 먼저 나왔죠? 그 다음에 me, 아요 나왔지, 그지? 자, 근데 또 다시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 같이 해야 된다라는 거야. 그죠? 요거 해석 어떻게 해야 된다? 나에게. 항상 에게야, 에게. 그쵸? 선생님, 오브는 뭐뭐의가 아니에요? 아니. 우리 사형식에 삼형식 바꿀 때는 항상 에게야, 에게. 알겠죠? 이거는 규칙이야, 규칙. 꼭 잘 기억해라. 에게로 해석해야 된다. 자, 그럼 얘들아, 이제 거의 다 왔는데, 도대체 언제 to를 쓰고, 언제 for를 쓰고, 언제 of를 쓰냐, 이거야. 이거는 자기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거든.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만 체크할게요. 자, give, send, pass, lend, show, tell, write, teach 등. 얘네들은 뭐가 온다? 요거는 외워야 된다, 얘들아. 나중에 쌤 시험 칠 거야. 바로 to가 나옵니다. 이렇게 되겠죠. 직접 목적어. 다시 한번 해볼까? 직접 목적어의 동그라미. 다시. 쌤, 바꿨지, 그죠? 직접 목적어 밑줄에다가 do. 그 다음에 뒤에 동그라미 아요. 이렇게 되겠죠, 그죠? 네. to가 나옵니다. 얘네들은 나오면 to가 나와야 돼. 그 다음에 make, cook, buy, get 같은 경우에는 뭐가 온다? for이 온다라는 거. 요런 애들은 for이 온다라는 거. 선생님, ask는 하나밖에 없어요? 고등학교 올라가면, 중학교 올라가면, 중학교 고학년 올라가면 더 있긴 한데, 일단 우리 ask만 알자. ask는 뒤에 of가 나온다라는 거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니? 얘들 여기서 하나만 좀 더 적어주자. 여기 하나 뭐 있냐면은, find 하나 더 있어, find. 여기 적어줄까? 여기다가, find도 마찬가지 하나, 우리 for에 해당하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나? 요런 거는 외워야 되더라. 이런 거 우리가 사실 어쩔 수 없어. 암기가 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give 나온다. 그러면은, 선생님, 직접 목적어 다음에 to를 써야 돼요. 이렇게 바로 답이 나와야 된다. 요건 우리 수업 시간에 암기도 좀 하고, 테스트도 좀 치고, 그죠? 시험도 좀 치고, 그렇게 해서 외우는 걸로 하겠습니다. 됐니? 개념 설명 이해 잘 됐죠? 자, 그럼 우리 밑에 퀴즈, 그죠? 빠른 퀴즈 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해주는 개념은 꼭 잘 필기를 해두고요.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문제 풀 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잘 해놔라, 알겠지?
자, 문제 풀러 가보자. 여기에 얘들아 선생님이 여기 한글 있죠. 요거는 선생님이 일부러 안 본 이유가 뭐냐면 요거를 뭐 봐도 좋아. 봐도 좋은데 말이 좀 길어. 말이 좀 길기 때문에 선생님 표 가지고 이렇게 같이 도식화해서 그렇게 수업을 했습니다. 나중에 혹시 볼 학생은 봐봐.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될 거야. 보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체크 문제 풀고 끝내자. 자, 1번. He always tell us interesting story. 그죠? 자, 여기 봐봐, 얘들아. 이게 참, 그죠? 자, us를 우리를 하면 안 될 것 같아. 우리에게가 돼야 되겠지. 그러면은 마찬가지 동그라미에서 아요. 그 다음에 interesting story에다가 밑줄에서 do를 줬겠지. 오케이. 아요, do 나오는 거 몇 형식이다? 바로 4형식을 써야 되겠지. 그러면은 몇 번이다? 정답은 C번이 되겠죠. tell, 말해주다가 되겠지. 올라가 보면 있을 거야, 동사가. 자, 그 다음 2번. 자, 수자는, 얘들아. T는 녹차, 차죠, 차. 차에게는 좀 이상하잖아. 그러면 차를이 되겠네. 차를 우리에게 줬다, 이렇게 되겠네. 그럼 다시 좀 체크해볼까? 자, 차를 밑줄에서 dio 적어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us에 동그라미 치고 아요가 되겠지. 근데 우리에게라고 했으니까 요걸 한 번 해석이 되겠네요. 한 번에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요거 for를 쓰는 동사가 뭔지만 기억하면 되겠네. 위에 올라가서 봐봐 얘들아. for 어떤 게 있니? make, buy, cook, get, find 이런 거 있잖아. 그지? 정답은 made가 되겠습니다. 됐니? 얘들아 give는 뭐 썼지? 위에 볼까? to가 있었죠. 잘 봐봐. ask는 뭐 있었지? of가 있었다. 이거 지금 대답하는 학생은 공부 잘하고 있는 거지. 이해됐니?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됐죠? 요거는 그 몇 형식이라고 해야 돼 얘들아? 요거는 3형식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3번. 자, 나는 빌려주었다. 내 자전거를이네, 를. 자, 다시 한번 해보자. 를. 밑줄, 디오. 그 다음에 폴, 동그라미, 아요. 선생님, 요거는 3형식이네요. 여기 적어볼까? 3형식이네요, 3형식. 그러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 전치사가 들어가야지, 전치사. 그죠? 전치사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뭐를 봐야 돼? 렌트를 봤어야 돼, 렌트. 자, 렌트는 우리가 to를 써야 될까, for를 써야 될까, of를 써야 될까? 위에 한번 찾아봐, 지금. 빨리 찾아지고 있지? 자, 렌트는 정답이 2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목적어가 2개 필요한 동사를 배워봤는데 요거를 우리가 영어에서는 바로 4형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형식을 지금 하나하나 지금 배우고 있는데 굉장히 잘하고 있어 얘들아. 알겠지? 선생님 개념 잘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문제 풀 때 또 질문 있으면 거침없이 그죠? 발표를 해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아시겠나? 자, 그러면은 우리 이렇게 그래머 인사이드 1 챕터 5에 목적어가 2개 필요한 동사까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선생님은 또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개념으로 너네들을 찾아뵙도록 하마. 열심히 공부하자 얘들아. 화이팅! 바이바이.